칡뿌리는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옛날에는 연명수단인 식량보조식품이기도 하였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필요없는 곳에 나면 분명 잡초이죠. 이렇게 넝쿨을 뻗어 다른 나무 위를 덮치니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거를 해야죠. 그러고도 모자라 스물스물 기어와 밭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 동산에 칡이 나무를 갚다 못해 우리 밭으로 기어 내려옵니다. 비록 내 땅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해마다 이맘때면 칡을 잡습니다. 어찌 보면 칡 잡는 것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넝쿨이 뻗어 있어도 그 원료를 찾아가면 여기 한 뿌리에 모입니다. 이 큰 뿌리를 캐어내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써서 내년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쓰는 제초제는 약 성분이 타고 내려가 뿌리 전체에 퍼지는 이행성 제초제, 그 이행성 제초제로 많이 알려진 근사미를 처리하죠. 이 근사미를 칠하는 점은 공통적인데 어떤 곳은 이렇게 붓으로 칠한다, 어떤 곳은 송곳 같은 것으로 찔러 근사미를 붓는다, 또 어떤 것은 솜에 묻혀 램으로 감싼다. 그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하긴 여기에 칠하는 이행성 제초제로 근사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초제를 비롯한 농약은 바이엘이나 신젠다 같은 글로벌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원약 수입을 하는 국내 농약 회사들이 제각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글로프세이트 성분이 든 제초제는 다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그 어떤 방법을 쓰든 약기운이 충분히 뿌리까지 침투되면 이 뿌리는 고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근사미와 같은 제초제 농약을 쓰지 않아도 이 칡뿌리 상단 줄기가 나온 머리같이 생긴 내두를 제거하면 10중 8구는 다음에 싹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싹이 다시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죠. 뿌리 구조가 이러한 것은 비단 칡만이 아닙니다. 땅두릅도 위 내두에서 싹이 나옵니다. 밑에 길게 뻗은 뿌리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두릅 종구를 파는 농가에서는 이 촉이 난 내두를 잘라 판매합니다. 호기심 많은 손바닥 농부가 이 내두를 잘라낸 아래 뿌리에 또 싹이 나지 않나 실험을 해봤지만 나지 않더군요. 이러한 것은 초생식물인 더덕이나 도라지,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삽으로 번식이 되는 엄나무, 두릅, 오갈피, 대추나무 등은 내두만 제거해도 그 남은 뿌리에서 싹이 나옵니다. 이 칡도 내두 아래, 즉 머리 아래 목을 자르면 다시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싹이 나온 놈들도 있습니다. 당장 여기 보이는 이 칡뿌리도 내두가 있는 곳에도 줄기가 나왔지만 내두 아래, 저 아래에서도 줄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항상 예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하니 제가 앞에서 10중 8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은 이보다도 더 아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칡을 제거하는 분들 중에서 제초제 사용을 꺼리는 분이 있다면 일단 내두 아래를 자르고 그 밑 한참까지 땅을 파고 이러한 지퍼백으로 감싸서 싹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면 안전하죠. 뿌리 끝까지 캐내면 더 안전하고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칡 제거하는 방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법이 이 칡 원뿌리 제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설킨 줄기를 따라가다 나온 이 원뿌리를 앞에 얘기한 대로 처리하면 칡 제거 상황 끝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칡도 번식을 합니다. 잡초이든 해충이든 이 번식을 하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곳에서 막걸리나 소주 등으로 진딧물을 제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렇게 뿌리면 물로 뿌려도 쉽게 내려갑니다. 얼마 후이면 이놈들이 다시 기어올라 오는 놈도 있고 설록 죽었더라도 용케 남은 놈이 금방 번식을 합니다. 독한 농약을 쳐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하 2-3번을 쳐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죽은 건 아닙니다. 현상이 이러한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영상을 신기하듯 따라하고는 효과가 없으니 유튜브 하는 뭐들 다 사기꾼이라 욕합니다. 본인이 마술을 보고서도 사실로 믿은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칡은 콩과 식물로 꽃이 핀 후 이러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에서 나온 씨앗으로도 번식을 하지만
이건 그래도 나중 일이고, 모든 넝쿨이 나무에게만 올라가 있는 놈이야 원뿌리만 제거해도 되지만, 여기처럼 한 줄기라도 땅에 기는 놈은 그 마디마다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원뿌리 찾아잡는 것은 여기에 비하면 일도 아닙니다. 뻗은 줄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뿌리를 내리는 곳을 파내어야 합니다. 올해 칡 제거 작업하면 내년에는 없겠지 하면서도 해마다 칡 제거 작업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칡은 줄기 마디마다 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칡을 삽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디를 보고 잘라서 거기에 뿌리를 냅니다. 칡을 누가 삽목하냐고요? 제가 알칡을 재배해 보아서 잘 압니다. 알칡은 칡과 같은 종인데 다만 한 해에 뿌리가 완성되는 중국에서부터 재배하는 칡입니다. 이처럼 야생 칡도 평평한 길에 줄기가 뻗어 있으면 낱낱이 찾아 제거를 하지만 돌밭, 가시밭길을 찾아 헤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두 밑을 자르고 하단부에도 제초제를 바르고 이렇게 자른 줄기가 난 부분에도 지퍼백이나 비닐에 제초제를 충분히 부어 줄기에서 흡수하도록 합니다. 뿌리에 부은 제초제 성분은 채관을 타고 흘러내릴 것이고, 이렇게 내두 부분을 적신 제초제 성분은 물관을 타고 줄기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관을 타고 줄기 전체로 이용되게 하려면 잎이 있는 시기에 작업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잎이 없다면 줄기로 많은 수분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넝쿨이 많고 길수록 이 비닐봉지 안에 제초제 액을 충분히 부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얼마까지 붓느냐고요? 이건 나무마다 양이 다를 것이고, 잎이 다 마를 때까지 약이 모자라지 않을 만큼 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제 생각이고, 여기에 부은 약 성분이 줄기 물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 군데군데 난 뿌리에까지 확실히 이용되는 것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농사 공부방입니다. 언제나 방주인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혹 시청자분께서도 여기에 관한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께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이야기에도 칡 제거, 또 아카시, 갈대 등 제거하기 어려운 것들을 알려진 방법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